달콤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초콜릿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초콜릿은 카카오나무의 열매인 카카오 열매에서 나오는 씨앗인 카카오 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잘 익은 카카오 열매를 수확해서 반으로 가르면 흰색의 과육이 나오는데 20에서 50개의 카카오 콩들이 바로 이 과육 안에 들어있다고 하죠. 이 카카오 콩들을 나무통에 넣어 5에서 7일간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가 완료된 카카오 콩에서는 모두가 아는 특유의 초콜릿 향이 나게 되죠. 발효 후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조시켜야 하며 이는 9에서 1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건조가 완료된 카카오 콩들을 열풍으로 로스팅한 후 껍질을 제거하여 카카오 닙스로 만들죠. 그리고 카카오 닙스를 분쇄하면 진득하게 흐르는 액체 형태의 순수한 초콜릿인 카카오 리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카카오 리코를 압착시키면 이렇게 노르스름한 카카오 버터가 나오면서 동시에 기름기가 다 빠진 케이크 모양의 딱딱한 카카오 케이크가 남게 되죠. 이 카카오 케이크를 갈아버리면 카카오 파우더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카카오 파우더를 먹어보면 달기는커녕 엄청나게 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달콤한 초콜릿을 만들려면 카카오 케이크와 카카오 버터만 있으면 안 되고 카카오 케이크와 카카오 버터에 설탕과 우유를 첨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카카오 케이크, 카카오 버터, 설탕, 우유를 어떻게 혼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초콜릿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카카오 케이크, 카카오 버터, 설탕을 혼합하면 다크 초콜릿, 카카오 케이크, 카카오 버터, 우유, 설탕을 다 혼합하면 밀크 초콜릿, 카카오 버터, 설탕만 혼합하면 화이트 초콜릿이 된다고 하죠. 이렇게 모든 초콜릿에 카카오 버터가 들어가는 이유는 카카오 버터로부터 초콜릿의 풍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버터는 비쌀 수밖에 없는데 때문에 카카오 버터 대신 펌유 야자유 같은 가격이 저렴한 식물성 기름을 쓰는 초콜릿도 있다고 하죠. 만약에 구입하려는 초콜릿이 유난히 저렴하다면 성분표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카카오 버터가 아닌 팜유 야자유 같은 식물성 기름이 표기되어 있을 가능성이 태반이기 때문이죠. 초콜릿은 충치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초콜릿에 들어가는 카카오 콩에는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초콜릿으로 인한 충치의 원인은 카카오 콩 때문이 아니라 단맛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설탕 때문인 것이죠. 초콜릿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초콜릿이란 이름은 약 2600년 전부터 멕시코 원주민이 카카오 콩으로 만든 음료인 쇼콜라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쇼콜라트를 지금도 멕시코에서 먹어볼 수는 있지만 초콜릿과 달리 매우 쓰다고 하죠. 멕시코에서 발원한 아즈텍 왕실에서 쇼콜라트는 일상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자주 먹는 음료였고 아즈텍 제국의 황제였던 몬테수마 2세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쇼콜라트를 마셨는데 하루에 40잔도 마시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16세기 중반에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카카오 콩을 스페인의 왕 카를로스 1세에게 진상하는 과정에서 쇼콜라틀이 스페인의 상류층에 소개되었고 이후에 17세기 중반에는 쇼콜라틀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쇼콜라틀은 초콜릿이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유럽인들은 초콜릿의 쓴맛을 덜하게 하기 위해 설탕을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1820년대 네덜란드의 판후테는 카카오 콩을 분쇄하고 압착하는 기계로 카카오 파우더와 카카오 버터를 처음 분리해냈고 마침내 1847년에 지금과 같은 고체 형태의 다크 초콜릿이 탄생하게 되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초콜릿이 개발되었습니다. 1876년 스위스에서는 밀크 초콜릿이 개발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에서 화이트 초콜릿이 개발되었죠. 이렇게 초콜릿은 서양인들의 삶 속에서 수세기에 걸쳐 특별한 기호품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콜릿이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일설에 따르면 초콜릿을 가장 먼저 먹어본 사람은 명성황후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 공사 부인이 외교의 일환으로 양과자를 명성황후에게 진상했는데 그 중에 초콜릿이 들어있었다고 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투이로 부미가 조선의 왕궁을 드나들 때마다 임금을 보위하는 상궁들을 회유하려고 초콜릿을 비롯해 양과자를 선물했는데 이것이 처음이란 설도 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초콜릿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비교적 잘 알려진 간식이 되었죠. 이것을 1931년 6월 19일 동아일보에 실린 초콜릿는 언제 생겼나라는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 중에 요즘은 어떠한 시골에서든지 초콜릿 모르는 곳이 드물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의 초콜릿은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간식이 되었던 것이었죠. 6.25 전쟁 이후에는 1968년 해태제과에서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장수하는 초콜릿은 1975년 생산된 롯데제과의 가나 초콜릿으로 현재까지 46년째 장수하고 있다고 하죠.
알면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